나는 분명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심지어 판매량도 대박이래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차를 샀는데 차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온갖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무상수리 통지문도 고작 4개월 만에 4건이나 날아왔다고 하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신형 그랜저 이야기인데요. 작년 11월에 출시된 이후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초기 결함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발목을 잡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가 정식으로 출시된 게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중순쯤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상수리 통지가 날아온 것만 벌써 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는 몰랐다가 차주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문제점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가 된 거죠. 일단 지금까지 국토부 산하자동차 리콜센터에 등록된 걸 보면 2월 1일부터 총 3건의 무상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문제가 됐던 시동 꺼진 문제까지 포함하면 초기 결함만 4건인 거죠.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작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1961대에서 LED 드라이브 모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해당 모듈 양쪽을 교환해 주거나 에이밍 작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제작된 그랜저 1160대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품에 실론 태액이 적용되는데 이게 누유될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교환 작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8475대에서는 도어 핸들 터치 센서의 내부 로직 문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문을 정상적으로 여닫을 수 없다는 게 있죠. 이달 1일부터 서비스 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가장 이슈가 컸던 건 시동이 꺼지는 문제였죠. 기어가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갑자기 바뀌고 시동이 꺼진다는 소비자들 후기도 있었고 동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까지 하면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랜저 말고도 문제가 있는 차들은 많습니다. 제네시스도 타이어 경고등 문제 때문에 과징금만 22억을 물었고요. 벤츠도 경고음 이상으로 과징금만 72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안전벨트 경고음 문제로 과징금 22억을 냈는데 이번 그랜저는 다른 차들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문제 그리고 도어 핸들 문제라는 게 치명적인 것도 맞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판매량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11월부터 중순까지 집계가 됐으니까 12월부터 1월까지 집계된 걸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국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랜저 말고도 문제가 있는데 잘 팔리는 차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렌토죠. 하이브리드 모델 엔진오일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도 주력 모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대기 기간도 1년이 넘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초기 결함이 있어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고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판매량 때문에 현대차도 심각성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성은 두 가지일 겁니다. 현대차의 선택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거의 신차가 나올 때마다 있거든요. 이 꼬리표 같은 초기 결함 문제를 완벽하게 떼고 갈 거냐, 이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잡음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감수하고 계속 갈 거냐 이건데 이게 다른 차들이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차종이 잡음을 피해갈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함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대응의 차이가 큰데 그랜저만큼은 출시 때부터 달랐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다른 차들은 몰라도 이번 그랜저는 초기 결함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뗐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랜저 가격표가 처음 공개됐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풀옵션 모델 가격이 이제 6천만원에 달합니다. 기본 적용 사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올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정도 가격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각 그랜저를 언급했던 이유가 그랜저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는 현대차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이 에쿠스였던 시절에는 현대차의 기반이 에쿠스만큼 깊게 파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쿠스가 빠지면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역할을 그랜저가 다시 하게 됐고 이게 문제였던 이유는 각 그랜저 시절의 그랜저가 아닌 상황에 플래그십 모델 역할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판매량이 국민차인 상태였고 르블랑 같은 건 가성비 트림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천만원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건 그랜저를 다시 고급화하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대차는 그룹이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라는 기반이 튼튼해야 제네시스라는 건물이 빌딩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기반의 깊이를 정하는 건 지금 있는 차 중에선 그랜저입니다. 그랜저가 가격을 올리고 이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건 현대차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깨야 할 건 꼬리표입니다. 신차를 출시하면 저거 또 결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 수출용 차량 비교만 해도 어차피 내수용이랑 수출용이랑 다르잖아, 이런 댓글이 항상 달립니다. 이걸 깨려면 그랜저부터 달라져야 하고 이번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번에는 다른가 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다른 차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차보다 문제가 더 많은 상태에서 출시가 된 겁니다. 사실상 이미지만 구긴 셈인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랜저는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고작 2개월 만에 판매량이 국산차 중 최고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랜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겪게 된다는 거고 이 순간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리콜 현황을 보면
보면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왜 2022년에 창사 이래 최다 리콜 건수가 생긴 거냐는 질문에 현대차그룹에서는 차량 시험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연구원들은 차량 시험의 효율화를 위해서 평가 방식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적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테스트 일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창 현대기아차 품질 문제가 이슈일 때 그룹 차원에서 신차 테스트도 늘리고 결함을 최소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시장 트렌드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겹쳐버린 거죠. 예전에는 6년에서 7년 간격으로 신차가 나왔는데 지금은 4년 정도로 줄었고 라인업도 많아졌고 세세한 품질 시험보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시험을 한다는 게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출시한 뒤에 발생하는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게 연구원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차량 도로 테스트 시간도 줄였고 이건 좋게 말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소한 품질 이슈가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들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빨라진 신차 주기 때문에 테스트 일정에 압박이 있고 이것 때문에 도로 테스트 같은 시험 단계가 줄었기 때문에 리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형 그랜저도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초기 품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유를 두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잡은 다음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이 문제를 잡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됐고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풀체인지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랑 엔진까지 바뀌는 게 페이스리프트라서 신차 주기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세 번째는 그랜저 같은 차들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출시를 늦게 해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차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왜냐면 가격이 그랜저만큼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랜저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신차이기 때문에 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급이 달라진 수준으로 올랐다고요. 이 정도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중 제일 확실한 방법은 초기 품질 문제를 잡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랜저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잡아줬어도 현대차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가격 상승의 명분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수십 년째 붙어있는 꼬리표잖아요. 이 상황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판매량은 또 엄청납니다. 여기서 진짜 자신있게 가격을 올린 만큼 품질도 실망하지 않을 거다, 긴말하지 않겠다, 차주분들의 평가가 이번 그랜저를 말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룹 전체의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대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걱정되는 건 그랜저는 현대차에서 가장 신경쓰는 차종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랜저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괜찮을지 이게 문제죠. 차주들 입장에선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많습니다. 시동이 꺼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이런 문제가 그랜저에 있으면 최근에 출시된 코나 앞으로 출시될 산타페 풀체인지 심지어 레벨3 자율주행을 적용한 G90까지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판매량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고하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랜저도 4개월 동안 꾸준히 문제가 발생했고 무상수리 통지문도 날아온 거잖아요. 무서운 건 누적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이 많을수록 그 문제를 겪는 차주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기업이 전세계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창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갈 때 있죠. 말리부가 풀체인지 되고 올란도랑 크루즈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줄 때 점유율이 딱 10%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당시에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보이던 것만큼 미국에서도 현대차가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동남아권, 인도 쪽 판매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내수용이랑 수출용이 다르다는 말을 사실이 어떻든 간에 달고 삽니다. 이런 문제가 국토부 차원에서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와중에 수출용 차는 또 괜찮다고 하면 이거 나름대로 또 다른 꼬리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 출시할 때는 고객들이 잘 모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초기 결함 같은 게 아는 사람만 아는 문제가 됐다가 모르는 사람도 직접 경험하면서 모두가 아는 문제가 되는 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테스트 인력을 늘려서라도 초기 품질은 확실히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